49제 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사상을 엎었습니다. 사위도 딸도 손주들도 그 순간 숨을 멈췄죠. 미쳤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모두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10년을 울며 살았다는 걸.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목소리를 냈던 것뿐이었습니다. 윤지혜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하얀 무가 일정한 크기로 잘려나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웠죠. 시어머니 나보키 여사가 돌아가신 지 오늘로 49일째. 마지막 제사를 앞두고 지혜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둘째 며느리 정세린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평소처럼 화장도 빠뜨리지 않았고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였습니다. 응, 음식이 많아서 일찍 시작했어. 지혜는 대답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익숙해진 새벽 시간이었죠. 병실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보키 여사가 잠들지 못해 뒤척이시던 모습, 물을 달라고 하시던 작은 목소리, 그리고 지혜의 손을 꼭 잡고 계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꽃꽂이나 정리할게요. 세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금세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겉으로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든 일은 모두 지혜의 몫이었습니다. 지혜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무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아버지 강인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깊게 파인 주름이 눈에 띄었죠. 아내를 잃은 슬픔이 그를 더욱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지혜야. 강인수는 간단히 죽 한 그릇을 드시고는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더욱 말이 없었죠. 가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 강동현이 도착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모습이었죠.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지혜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음식 준비는 다 됐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상만 차리면 돼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동현은 그런 아내를 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큰아들 집이라 항상 제사는 이곳에서 지냈죠. 지혜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셨던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누가 알아줄까요? 밤낮 없이 간병하고 병원비를 걱정하며 약 시간을 맞춰가며 돌봤는데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나보키 여사는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지혜에게는 왠지 따뜻해 보였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었을까요? 곧 49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사이자 어쩌면 이 집에서 지혜가 치르는 마지막 제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후 1시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댁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지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거실에 둘러앉았죠. 지혜는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정리하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상 앞에 섰죠. 지혜도 남편 동현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정세린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세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세린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댁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세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죠.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지혜 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간병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귀를 의심했죠. 무슨 소리인가요? 10년 동안 밤낮 없이 돌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힘들어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셨는데 간병 받는 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특히 음식 같은 것도 입맛에 안 맞으신다고. 잠깐 그런 말을 언제 하셨는데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침착했죠.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석 오빠도 들었어요. 시동생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은 거의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언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버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지혜가 간절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말을 하긴 했었다. 그 한마디가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셨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며 흘렸던 눈물, 약값을 걱정하며 아껴 쓴 돈,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요? 지혜야, 그건. 남편 동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지혜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역시 며느리는 친딸과 다르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가셨으면 됐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지혜가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기분 상하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제사라서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도 제대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지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모시겠다고요? 10년 동안 헌신했던 자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젓고 또 어떤 이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시댁 큰형님이 애매하게 말을 꺼냈지만 세린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언니가 고생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 뜻을 존중해야죠. 세린의 말에는 교묘한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혜를 감싸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게 상처를 주고 있었죠.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린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현이 뒤늦게 아내를 감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세린은 오히려 억울한 표정을 지었죠. 오빠,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왜 저를 탓하세요? 제사부터 지내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강인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죠. 지혜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지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강인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희가 마지막에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내 탓이라고 한 건 아니고.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세린의 편에 서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은 한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어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 보였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사나 시작하시죠.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지혜의 말에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기운을 느끼며 제자리를 잡았죠. 강인수가 제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세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앞으로 아버님 모시는 일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강인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세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모셔야 하니까요. 그 순간 지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모신다고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모셨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안일하고 돈 걱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대로 모시겠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지혜야, 진정해. 동현이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세리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님 앞에서. 세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지혜를 더욱 자극했죠. 마치 자신이 예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태도였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시작하자. 강인수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죠. 제사상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강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가 그런 말을 했었다. 그 순간 지혜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서서 절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도 기계적으로 자리에 섰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제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세린이 시아버지 옆으로 가서 슬며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사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도 모실게요. 지혜 언니는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지혜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정말 못 참겠네요. 지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죠.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밤낮 없이 간병하고 약 챙기고 음식 해드리고 병원비 걱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들어하셨다고요? 지혜가 제사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죠.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음식들도 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실까봐 마지막이니까 더욱 정성을 다해서. 지혜의 손이 제사상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지혜야, 안 돼. 동현이 급히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가 제사상을 힘껏 밀었죠. 으악. 제사상이 기울어지면서 모든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이 모두 뒤엉켜 바닥에 흩어졌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지혜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뭘 한 거야?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봤죠. 미쳤구나, 정말.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이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오히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세린이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강인수는 충격받은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방 안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귀에 들렸죠. 친척들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치우는 소리, 그리고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상을 엎을 수가 있어?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쌓였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돌아가신 분 앞에서. 지혜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컸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문 밖에서 남편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날 기분이 아니었죠. 동현도 결국 세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잖아요. 지혜야, 내가 들어간다. 동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왜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을 엎으면 어떻게 해? 당신도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죠. 그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 아버지도 충격받으시고 친척들도 다 당황하고. 그럼 어쩌라고요? 10년 동안 정성을 다했는데 뒤에서 험담했다는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은 아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죠. 세린이 말한 게 다 사실은 아닐 거야. 그 사람 성격 알잖아. 그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님까지 고개를 끄덕이실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동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목소리도 들렸죠. 아버님, 제사는 다음에 다시 지내면 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복희가 이런 걸 원했을까? 강인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죠. 시아버지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죠. 지혜는 창문 틈으로 친척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세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기분 나빴죠. 마치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제사상도 치워져 있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시아버지 강인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지쳐 보였죠. 지혜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강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혜야, 넌 정말 10년 동안 고생했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죠? 지혜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강인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복희가 마지막에 한 말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에 지혜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오늘 일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지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죠.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강인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지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회사에 못 가겠어. 동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가세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다니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평온해 보였죠. 동현은 그런 아내가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쯤 강인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가슴이. 아버님. 지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강인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 지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교사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심장 관련 증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일단 누우세요. 천천히 숨 쉬시고요. 지혜가 침착하게 강인수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네, 129 상황실인가요? 74세 남성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주소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차분하고 정확했죠.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강인수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은 신뢰로 가득했죠. 고맙다. 지혜야.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지혜가 강인수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체크하며 상태를 확인했죠. 교사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의 지식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죠. 환자분 나이는 74세이고 오전 10시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맥박은 분당 90회 정도이고 혈압은 좀 높아 보였어요. 구급대원들은 지혜의 침착한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덕분에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었죠. 가족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덕분에 빨리 조치할 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지혜는 강인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은 고마움으로 가득했죠.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진단되었죠. 환자분이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의 말에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어젯밤 일이 시아버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아니다, 지혜야. 강인수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지혜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져 왔죠. 10년 동안 쌓였던 서로에 대한 써먹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강인수의 상태가 안정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 급히 회사에서 달려왔고 세린과 민석도 뒤따라왔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강인수는 예전과 다른 눈빛으로 세린을 바라봤죠. 세린아, 민석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강인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위험이 느껴졌죠. 아버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세린이 말했지만 강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강인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죠. 표지가 해져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강인수는 노트를 펼치며 천천히 말했죠.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일기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도 긴장한 채로 강인수를 바라봤죠.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고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넘겼습니다. 아픈 중에도 틈틈이 적으셨다. 읽어보겠다. 강인수가 안경을 쓰고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읽었죠. 2024년 11월 15일. 지혜가 또 밤새 간병해줬다.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너무 까칠하게 굴었나 싶다. 지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11월 20일. 지혜가 해준 미역국이 정말 맛있었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다. 고마운 며느리인데 잘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정반대의 내용이었죠. 12월 3일. 병원비 걱정하는 지혜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 며느리만이 날 진심으로 돌봐주는구나.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죠. 12월 15일. 지혜가 밤새 내 손을 잡고 있어줬다.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복이다. 세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혜만이 진짜 내 딸 같다. 그 순간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민석은 당황한 얼굴이었죠. 아버님, 이게 정말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인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복희의 글씨다. 의심하겠으면 필적 감정이라도 해봐라. 그럼 세린이가 어제 한 말은? 동현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인수가 세린을 날카롭게 바라봤죠. 세린아, 내가 어제 한 말이 사실이냐?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더냐?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마지막 며칠은 어머니가 거의 의식을 잃고 계셨어. 그런데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강인수의 목소리가 엄하게 변했습니다. 과거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일했던 위험이 느껴졌죠. 저는 그냥 뭐 지혜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세린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강인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너는 지혜를 배려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구나. 아버님,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냐? 강인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제 너를 믿지 못해서. 아버님, 복희도 마지막까지 너에게 고마워했어. 그런데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강인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죠. 세린아, 민석아. 너희는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 이 며느리만 있으면 충분해. 병실에 감동적인 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지혜가 진정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인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혜와의 관계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진정한 부녀 사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강인수가 신문을 보다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와 상의하는 일이 많아졌죠. 지혜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죠.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너 요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강인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살짝 미소를 지었죠. 사실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거든요. 정말? 강인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반가웠죠. 네, 교사 경력도 있고 아버님께서 예전에 하신 일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관심이 생겼어요. 훌륭한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강인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혜가 새로운 꿈을 찾은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죠. 그때 동현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동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회피하지 않았고 지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상담사 교육 어땠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좋았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10년 만에 자신만의 일을 찾은 기쁨이었죠. 내 며느리가 상담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강인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혜는 감동했죠. 시아버지가 자신을 내 며느리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편안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다음 주가 어머님 기일이네요. 지혜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 올해는 제대로 지내야겠다.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들로요. 지혜의 말에 강인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혜야. 이번엔 우리 셋이 함께 준비하자.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기일 당일 지혜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인수와 동현이 함께 도와주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편안히 계세요. 제사상 앞에서 지혜가 진심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복희야, 우리 지혜가 정말 훌륭한 며느리지? 강인수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죠. 제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도 지혜가 상담사 되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강인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복희가 제일 좋아할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자신의 길을 찾은 거니까.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죠. 몇 달 후 지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과거 교사였던 경험과 자신이 겪었던 아픔들이 아이들을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을 받던 한 학생이 지혜에게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죠.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혜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혜의 머리카락을 스쳐갔죠. 마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10년의 오해와 아픔이 진실과 사랑으로 치유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며느리, 아니 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한 번쯤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댓글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